건축주님의 어떤 이 주택을 통한 아이덴티티, 그리고 건축주님께서 표현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이 창호가 거의 다 드러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도혁 건축가입니다. 저희는 오늘 경북 상주에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이 상주 주택이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약 4개월 정도에 걸쳐서 저희 시공을 진행을 했고요. 목조 주택입니다. 목조 주택이고 총 52평으로 저희가 설계 및 시공을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네, 총 건축 공사비죠. 제일 중요한 건축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 3억 8,700만 원 정도에 저희가 완공을 시켰습니다. 솔직히 아마 이 모던하고 클래식하고 깔끔하고 밝은 느낌의 주택, 특히 전원주택에 가장 어울릴 만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성비죠.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디자인으로 진행된 이번 주택, 아마 많은 궁금증과 완공된 실물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금부터 설명을 진행해 볼게요. 따라오시죠. 오늘은 외관 설명을 제가 좀 진행해 볼게요. 전체 풀샷을 좀 보시게 되면은 딱 홈트리오만의 스타일이라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박공 지붕에 확실한 처마 라인과 그리고 화이트한 스타코 플렉스, 그리고 기단부의 파벽돌, 마지막으로 3중 시스템 창호, 큼직큼직한 창호로 인해서 이 자체가 포인트로 될 수 있는 디자인, 그리고 포치와 석재 데크, 말할 필요가 없죠. 저희 영상을 보시고 저희의 설계주택안을 많이 보셨던 분들이라면 무조건 알고 있을 거예요. 저희가 어떠한 느낌의 집을 많이 짓는지. 솔직히 이런 주택의 스타일이 가성비로서는 최고예요. 많은 사람들이 벽돌이나 세라믹 사이딩이나 패널 같은 걸 걸면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다 날라가도요. 다 날라가도 방수 단열은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냥 마감재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일 벽돌이나 좋은 고급 외장재를 써도 예산이 충분하다라고 하시면 써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저희는 시공사기 때문에 저희한테 많은 마진을 남겨주시는 분들을 고마워해요. 하지만 내 예산이 부족해. 그래서 실내에서 뺄 수는 없으니 외부에서 이런 벽돌이나 포인트를 좀만 제외한다라고 하면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거였으면 좋죠. 비싼 건 당연히 좋아요. 근데 그렇게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게 아니라 예산이 없으면 비원해도 괜찮다라는 거를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스타크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베이스로 했는데 솔직히 이번 주택 같은 경우는 완전 제일 화이트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이 화이트의 계열들이 되게 많습니다. 보통 아이보리로 해도 화이트입니다. 근데 만일 너무 때타는 게 싫어, 먼지조차 붙는 게 싫어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택에 적용된 완전히 클래식한 클리어한 화이트보다는 약간 아이보리 계열, 누리끼리라고 하는 표현하는데요. 누리끼리한 아이보리 계열로 가시는 게 아마 나중에 먼지 끼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이득이 될 거예요. 엄청 오염이 아니라 진짜 먼지가 달라붙어요. 근데 이거는 닦아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색상을 고르실 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창, 통창이에요. 시스템 창호는 중간 프레임을 많이 한 게 아니라 메인 픽스 창과 열리는 창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당연히 3중 시스템 창호, 단열창이고요. 간혹가다 발코니 창이 두 번 열린 아파트에 쓰는 거 한다고 하는데 추워서 못 살아요. 밑으로 바람 다 새어나옵니다. 무조건 시스템 창호를 쓰셔야 되고, 요즘에 2중 시스템 창호는 안 씁니다. 안 써요. 무조건 3중 이상이어야지만이 열 관리값, 현재 인허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택의 처마를 보시게 되면은 처마가 많이 튀어나왔어요. 요즘에는 특히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나 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처마는 점점점 튀어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3cm 이상 많이 하시는 곳 같은 경우에는 50cm 정도를 제가 확실히 빼라 그래요. 어설프게 뺄 바에는 확실하게 빼는 게 나아요. 그래야지만이 저 물 끊기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 외벽이 오염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재 데크. 아직도 유튜브를 보니까 목재 데크를 추천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쁘진 않아요. 다만 유지 관리를 본인이 하실 수 없다고 하면 목재 데크 하지 마세요. 다 뒤틀려 버려요. 그래서 그냥 기초를 콘크리트로 치고요. 철근 배근하고 정확히 위에 현무암 판석이에요. 이런 디딤 판석 같은 걸 놔서 깔끔하게 영구적으로 마감하는 방식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최근에 한 저희한테 문의 온 거 보니까 제가 이 기초 높이를 보통 50cm 정도를 올려요. 근데 이거를 더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m까지 올리셔도 돼요. 공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기초 치고 공짜로 생각하는데 이것만 해도 1,000만 원 돈 들어가요. 더 추가하시면은. 그리고 이게 높아지면 여기에 뭐가 생겨야 되냐면 추락할 수 있잖아요. 이게 1m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난간이 생겨야 돼요. 난간이 안 예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기초는 특이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보통 땅에서 50cm 정도 올리는 거,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계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2계단 정도로 올라와서 올리는 집이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 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이 정말로 남아 너무 쓸 데가 없어 하시면요, 이런 데 쓰지 마시고 가구 좋은 거 쓰세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홈트리오의 정다운 건축가입니다. 자, 오늘은 상주에 나와 있는데요. 52평형 주택이에요. 일단 입구를 들어오자마자 양쪽에 신발장이 많고 수납장이 많다라는 건 이미 이제 좀 대가족이 산다라는 걸 증명하기도 하는데, 평수가 일단 50평이 넘는 대형 평수잖아요. 그러면은 이 현관부터 분위기가 있게 들어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현관의 크기가 타 집, 이제 40평형대 집보다는 조금 더 크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삼연동 도어도 요새 이제 많이 보이는 거죠. 레트로한 유리, 이런 주름
주름이 들어가 있는 주름 유리를 씀으로써 되게 이제 레트로한 모습을 많이 나타내는데 요새 트렌드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유리를 하셔도 좋지만 요새 트렌드는 또 예전과 같이 레트로 주름 유리도 많이 쓰고 있다라는 점도 건축주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집입니다. 자, 이 집은 이쪽에서만 보더라도 올 화이트로 꾸며진 집인데요. 올 화이트에 마이너스 몰딩. 요새 건축주님 그리고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셨던 건축주님들한테 굉장히 트렌드인 주택의 인테리어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거실에 나와 있는데요. 이 거실 공간 한번 쭉 크게 보면은 창이 굉장히 크고 채광이 좋고 그리고 높이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굉장히 성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태양광도 좋고 그리고 여기서 바라보는 풍경도 너무 좋아서 가족분들께서 여기 모여 있을 때 굉장히 온화한 느낌을 많이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느 주택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이 커튼홀 크기의 초대형 픽스 창은 저희가 이건 창으로 채용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창을 과감하게 목조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타회사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타회사에서 볼 수 없었던 이런 창호를 적용한다는 것은 저희가 디자인으로서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품질적인 차원까지도 연구개발을 마쳤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 크기의 창호를 이 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을 실제로 보게 되면 굉장히 압도적인 창으로서 건축주님의 어떤 이 주택을 통한 아이덴티티 그리고 건축주님께서 표현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이 창호가 거의 다 드러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2층 오픈이라든지 다른 데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이건 저희도 몇 번 써보지 않은 초대형 창호이기 때문에 주택에도 과감하게 이런 걸 적용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후에는 전동 블라인드를 달 수 있기 때문에 이 창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수 있는데 전동 블라인드 안막도 있고 대여 슈츠에서 사용하고 있는 또 프리미엄급의 열 차단까지 되는 전동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요새는 이런 것들 사용하시더라도 그걸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부담 없이 창호를 통해서 주택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방 공간으로 제가 가볼 텐데 주방 공간으로 오게 되면 사모님께서 여기 딱 있으시면은 되게 주인공 같으실 것 같아요. 이 주택의 주인이자 그리고 가정의 또 주인공이시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수대라든지 여러 가지 수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 화이트 그리고 상판만 이렇게 대리석 제품으로 포인트를 준 게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요. 자, 이쪽으로 오게 되면요. 이 주방창을 통해서 상부장도 나중에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창호 높이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깔끔하게 상부장이 없이 요새 트렌드에 맞게 주방 가구가 잘 설치가 돼 있지만 나중에 수납이 모자르면 연결해서 또 설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주택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게 되면 LG 오브제 제품의 냉장고가 이렇게 3개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인데 요새는 이렇게 칸칸칸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삼성 제품도 그렇고 LG 제품도 그렇고. 자, LG 제품 특징이라면 오브제 라인들이 되게 묵직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프리미엄급의 묵직한 디자인을 표현하는 것 같고 삼성의 또 비스포크 라인들은 영하고 트렌디하고 모던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건축주님 취향에 맞게 요새는 프리미엄 가전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들도 참 전원주택을 지내시면서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쪽은 다용도실인데 다용도실 문이 어떻게 보면 포인트를 준 것 같아요. 이런 주름 유리를 썼고 또 금색의 라인들이 들어가 있는 다용도실 문을 열게 되면 다가족이 쓰기 때문에 대형 드럼 세탁기 세트와 그리고 또 여기서 보조 주방에서 쓸 수 있는 수납장들 그리고 흔히 예전부터 써왔던 화기구죠. 불이 올라오는 가스레인지인데 인덕션으로는 다 할 수 없는 어떤 요리들을 여기서 또 처리할 수 있고 또 여기서 뭐 곰탕도 끓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서브 주방이 전원주택에 이제는 아예 기본 설계가 됐다라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창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환기가 잘 되고 있고요. 원래 다용도실에는 대부분 후문 설치가 되게 되는데 이쪽은 후문 설치 없이 대지가 워낙 넓기 때문에 정문으로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다 돼 있습니다. 자, 이제 방 라인으로 제가 가볼 텐데 방 라인 보게 되면 이 복도가 굉장히 간결하고 예쁘게 돼 있습니다. 뭐 다른 집들은 안 그러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집의 특징은 헤링본으로 마루를 마감을 했기 때문에 헤링본이 주는 이 정갈한 느낌 그리고 단순하지만 특별한 느낌들은 여기를 지나다니고 할 때마다 또 프리미엄의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헤링본으로 선택하신 거는 정말 잘한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쪽에 먼저 들어오는 방인데요. 이쪽 방 창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창호가 굉장히 큰 창호로서 어찌 보면은 이쪽 방을 사용하고 있으신 분이 제일 큰 형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대형 창호를 쓰면서 내가 산세를 보면서 호연지기도 키울 수 있고 자녀분들이 훨씬 더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느낌도 많이 주는데 그냥 좋습니다. 그냥 이 방을 사용하고 풍경을 본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마음에 힐링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방들인데
이쪽 방도 거기랑 동일하게 또 대형 창호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저쪽 방보다 풍경은 각도는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어찌 보면 동일한 방의 크기로서 형평성을 더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오게 되면 붙박이장을 포함한 이제 방으로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방이에요. 게스트가 오면 게스트 여기서 지내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자녀분들, 가족분들이 더 많이 왔을 때 이쪽 방을 또 사용할 수 있게 해서 훨씬 더 방 개수가 많은 집이지만 방의 크기를 굉장히 컴팩트하게 놔뒀기 때문에 여러 개 방을 둬도 방의 구실들을 다 한다는 점. 그 방의 구실을 하려면은 창호가 포인트가 돼야 된다는 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게 되면 요새 이제 트렌드 개수대가 있는 화장실 존입니다. 이쪽에 있으면 용변이 다른 사람들끼리 부딪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세수를 할 사람은 세수를 여기서 하고 용변을 볼 사람은 여기서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적인 측면이라서 요새는 이런 것들도 새롭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설계에 들어가더라. 이쪽으로 보게 되면 개수대가 밖으로 나감으로써 컴팩트한 느낌이 많이 나는 샤워부스와 변기가 있습니다. 크진 않지만 컴팩트한 느낌 때문이라도 여러 명이 사용하는 공간에서 두 가지 옵션이 달린 하나의 공간이라면 저는 꼭 이런 방향성을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제 의견입니다. 자, 1층은 32평형인데요. 1층에 이제 방이 많은 것을 제외하면은 이쪽 공간을 필두로 해서 방과 이 공용 공간을 좌우로 배치하지 않고 한쪽으로 몰았다라는 점은 전원주택만이 할 수 있는 설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홈트리오 임성재입니다. 상주주택 2층을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기존에 보던 집들과 다르게 계단, 바닥판 색깔이 조금 달라요. 칠한 겁니다. 칠해서 건축주가 원하시는 색상을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철 난간도 검정색으로 도장을 해서 색깔이 조화가 잘 됐다. 그리고 첼면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서 계단을 밑에서 보시면 앤틱한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2층에 딱 올라와서 좌측으로 공용 욕실이 있어요. 보통 세면대가 있고 변기와 뭐 욕조나 샤워부스가 있는데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형태가 이렇게 바깥에서 손을 씻고 그다음에 화장실 안에는 변기와 샤워할 수 있는 공간 파티션으로 분리가 돼 있어서 손만 씻는 경우에는 그냥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장점이 있다면 우선 손을 씻는 공간도 외부에서 봤을 때 조금 느낌 있는 공간, 거실의 아트월이 일종의 포인트가 되듯이 만약에 여기 문이 달려 있다면 밋밋한 공간이 되겠지만 이 손을 씻는 공간의 포인트로 타일과 거울과 이런 세면대 수전들을 선택해서 보여지는 데 좀 더 치중을 할 수 있다, 포인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실 내부를 보시면 독특한 형태의 타일, 보통 방들이나 거실에 많이 쓰는 그런 느낌의 형식을 따라한 타일을 사용하고 있어요.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시면 느낌이 잘 사실 것 같고요. 주방 욕실 타일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스타일도 있다, 이런 스타일로 욕실에 적용해도 괜찮다, 좀 다양하게 혹은 넓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2층의 방입니다. 2층의 방에 들어서면 첫 번째로 느껴지는 거는 되게 크다. 일반적인 방의 크기라기엔 크다. 얼핏 봐도 거의 4평 반 이상, 한 5평 내외, 4평 반에서 5평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방의 용도는 사실 건축주님 자녀분들을 위해서 싱글 침대를 기숙사처럼 나란히 3개를 공간을 두고 떨어뜨려 놔서 자녀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방의 용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길게 배치가 되고 공간 구획이 됐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2층에 뭐 이런 정도의 사이즈라면 사실 거실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만약에 자녀들이 다 크고 했을 때는 이 방이 거실 대용으로, 2층에 거실 대용으로 쓰일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 들어서면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여기 전면에 보이는 산세가 되게 인상 깊게 보여요. 그래서 이 창 자체가 하나의 뭐 그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앉아서 봤을 때 그리고 서서 봤을 때 느낌이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자녀들의 눈높이 그리고 침대에 누웠을 때 보이는 외부의 풍경은 상당히 그림 같다. 그래서 같은 방이지만 이 창으로 밖의 풍경을 담아서 하나의 인테리어적 요소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저쪽에도 창이 길게 있어요. 눈높이 정도의 창이 있고 앉아서 보거나 했을 때는 저쪽 산도 같이 담을 수 있다. 그래서 채광과 전망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층에 소거실이에요. 이 집의 2층은 13평 정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계단실, 그 다음에 5평 정도의 방, 그리고 화장실, 여기 2층의 소거실입니다.
소거실인데 안쪽에 좀 깊어요. 사실 이 폭은 얼마 되진 않지만 폭은 뭐 3m가 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2m를 좀 넘을 것 같은데 2m의 길이는 한 5m 정도 되는 크지 않은 거실임에도 불구하고 좁지 않게 느껴져요. 왜냐면 난간 아래로 이 집의 넓은 거실이 다 내려다 보이고요. 그리고 거실에 저렇게 큰 창이 밖을 바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 창들도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은 그렇게 폭이 넓지 않고 좁아 보일 수도 있는 공간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건 오픈된 거실, 그다음에 그 밖에 있는 풍경들을 다 끌어당기고 있어서 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공간의 계획은 2층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을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한 소거실이자 공부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뭐 여기다 책상을 놓고 앉아서 공부하기에도 넉넉한 공간이고요. 그리고 책상을 놨다 하더라도 동선상에도 여유가 없지 않고, 그리고 또 같은 이야기지만 이쪽에 공간이 있어서 충분히 여유 있는 공간이라고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채광과 전망을 위한 큰 창이 있고, 요새 많이 보이는 창이 설치가 돼 있어요. 많이 보인다는 거는 그만큼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높이만큼은 다 열 수 없는 고정된 형태의 팩스 유리로 설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이 되는 공간에는 이렇게 틸트 앤 턴을 통해서 환기와 채광, 그리고 사용함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없는 유닛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층을 같이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2층은 13평이라는 작지 않은 공간이지만 큰 방 하나, 그리고 폭은 다소 좁지만 길고 2층 오픈이 된 거실과 하나가 된 듯한, 그리고 밖의 풍경과 하나가 된 듯한 어떤 소거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한, 그리고 눈으로 본 평수보다는 훨씬 더 여유가 있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면의 창들을 통해서 방도 마찬가지고 거실도 마찬가지고 외부에 넓게 펼쳐진 공간, 그리고 산을 당기고 있어서 조금 더 공간이 여유롭게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화장실은 요새 많이 선호하고 있는 세면대가 밖에 있는 형태의 화장실이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화장실 안에 타일도 평소에 볼 수 없는 형태, 그리고 느낌의 구성이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설계를 하시거나 다음에 공사를 앞둔 분들, 재료를 선택하셔야 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층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